덕골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두바이파이어님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제 한올 보유 수량이 100% 대여 중이네요.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이네요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대여 물량이 많죠. 지금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저희 한올이 제가 봤을 땐 제 뇌피셜이지만 이게 공매도를 안 치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계속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도 수급을 좀 보면 한올이 핫하긴 핫합니다. 지금 거의 바이오 대장주 느낌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관이 19만 8천 주가 들어왔는데요. 투신이 9만 2천 주. 그러니까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펀드 자금에 이제 좀 많이 들어왔고, 금융투자는 어차피 그 금융투자 회사에 있는 회사 자금으로 매수 매도를 단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빼고요. 연기금이 10,000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 사모펀드가 12만 3천 주. 사모펀드도 좀 단타 물량들이 많아서 사실 사모펀드가 지금 8월 중순, 8월 18일부터 지금 대량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기타 법인도 18,900주 가까이가 들어왔고, 아무튼 기관이 오늘 19만 8천 주라는 어마어마한 매수 물량을 자랑을 했습니다. 개인은 12만 5천 주가 또 나갔고요. 외국인은 8만 9천 주 가까이 또 팔아 제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3.3%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오늘은 4.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여러분 그만큼 살려는 이 매수세가 워낙 세요. 지금 기관들이 지금 19만 주나 샀는데 4%밖에 안 올랐거든요. 외국인 개인들이 많이 던져주면서 개인들이야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 그리고 정고점에 와 있고, 좀 차트 보면 지지선 저항선 그려보면 저항선에 부딪혔네 마네 하면서 지금 차트 선 그려놓고 파는 사람들 많았겠죠. 기업가치 이런 거 안 봐요. 기업가치 3조 3천억 원.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잠깐 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12조 원이거든요. 1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이뮤노반트 12조 4천억 원에 비해서 한올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아직도 30%가 안 돼요. 아직도 30%가 안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죠. 차트상 그려놓고 내가 그린 선보다 넘으면 파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딱 6만 3천 원에 선 그리기 딱 좋게 돼 있어요. 저항선을 딱 그리기 좋게 돼 있고, 거기에 딱 부딪히고 떨어지네 하면서 이제 개인들 다 던졌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뚫고 가면 6만 원일 때 사라 그럴 땐 안 사고, 6만 3천 원인 저항선 뚫었다고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6만 4천 원일 때는 또 불같이 달라더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만 7천 원, 8천 원일 때는 싸다고 안 사고, 에이 뭐 이렇게 떨어졌어, 이 회사 뭔가 문제가 있네 안 사더니, 6만 3천 원 지지선에서는 지지선이니까 안 사고, 이 지지선 뚫으면 산대요. 6만 3천 원일 때 안 사고 6만 4천 원, 5천 원 되고 뚫으면 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림 맞추기 하는 거죠. 그림 맞추기. 참 대단하시다. 차트 분석하시고 그림 맞추기 하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차트를 너무 안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차트를 아예 안 믿어요. 여러분들. 차트는 과거의 이 주식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한 행적일 뿐이지, 얘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됐죠? 예, 이거 차트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있고요, 수급도 있고요, 보조지표도 있고요, 저항선, 지지선 역할도 하고요. 예, 그런 거는 혼자 단타 하실 때 하시고, 저는 장기 투자자니까 차트를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업 가치 그냥 따라가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차트를 언제 보고 그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제가 단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차트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 중에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차트 얘기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차트를 불신합니다. 차트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사고요, 기업가치 따라가겠지 하고 기다리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가치 올라가면 오르는 게 주식이니까 그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가 12조 4천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원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2만 주 가까이를 던졌다. 개인 지분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계속 모으고 있고.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팔까요, 여러분들? 외국인은 여러분들 한올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국 시장에 바이오를 팔든지
한국 시장을 팔든지 그 코스피 200 종목을 팔든지 아무튼 그렇게 팔다 보니까 한울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금이. 그러니까 한울만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그런 뭐 투자사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니까 거의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네. 외국인들이 나가는 건 거의 패시브 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근데 기관 투자자는 좀 달라요. 기관 투자자는 우리나라에서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주식의 흐름에 따라서 펀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한올이 좋아서 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분명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치를 보고 사는 회사들이 이제 막 점점 한올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그레이브스병이 도대체 얼마나 큰 질환인지 이제 발표할 날이 1년 정도도 안 남았네 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미리미리 사서 모아두자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 개인이 던지는 물량은 기관들이 아싸 땡큐 하면서 사고 있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관들도 팔 때도 있어요. 매번 이렇게 좋은 회사라 그래서 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수급에 따라서 이 수급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이 기업의 가치 보고 움직이셔라. 기업의 가치만 보셔라. 수급은 참고로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한올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좀 급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어제 뭐 급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급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3-4%면 그쵸? 근데 아마 내일이 저는 더 분수령일 것 같은 게 한올은 올랐는데 다른 바이오주들은 또 안 올라줬거든요. 다행히. 그러니까 왜 다행이냐면 다른 바이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다른 바이오주가 안 올랐다는 건 다른 바이오주가 오르는 날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한올은 또 오릅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한올이 거의 대장주 느낌을 했어요. 지금 거래량도 많이 실려줬고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려줬고 기관이라는 자금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고 지금 이뮤노반트와의 주가 차이는 누구나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자체가 미국보다 상당히 디커플링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들이 올라올 때는 한올도 바이오주기 때문에 같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다른 바이오주들은 조금 조금 많이 올라도 한올은 조금 덜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바이오주 오늘 빠질 때 아니면 보합일 때 한올은 좀 많이 올라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다른 종목들 10% 오르는데 한올은 2%밖에 안 올라? 한올은 그 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 오를 때 조금 덜 오를 수 있지만 추가 상승까지도 가능하다. 아직 바이오 대세 상승장이 아닌 상황에서 올랐기 때문에 단단한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지금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분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엔 전문가가 없어요. 일단 주식한테 내가 전문가다. 바이오 전문가한테 투자를 받으셔야죠. 아니 그 조언을 받으셔야죠. 유료 회원 가입하세요.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찍어드립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런 건 있어요. 같이 공부합시다. 내가 바이오 전공을 했고 뭐 그런 분자나 이런 그 바이오 항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같이 공부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유료여도 봐야겠죠. 나의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에 투자 판단은 그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게 투자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를 1부터 100까지 다 알아요. 삼성전자 투자 성공할까요?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와 달리 투자 철학은 또 별개입니다.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삼성전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란에 미사일을 쏜대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겠죠. 팔라고 하겠죠. 시장에서 팔라고 해요. 내가 삼성전자 1부터 100까지 다 아는데 트럼프가 미사일 쐈어. 주가가 떨어져. 나는 팔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잘한다고.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 잘한다고. 바이오의 배경 지식이 많아서 그 회사에 대해서 잘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꼭 잘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 철학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만큼 또 그 회사에 대한 CEO에 대한 그런 CEO 리스크들 아니면 뭔가 주주 환원책들 아니면 뭔가 그 ESG 관련해서 그 거버넌스까지도 봐야 되고 아무튼 이런저런 주식이라는 시장 자체가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몰려들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하나 다 다른데 이걸 차트 그림 하나로 어떻게 미래를 맞추겠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 하나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자금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차트 하나로 분석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차트에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바이오주를 아무리 잘 알아도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하는, 제가 바이오 주식 전문가입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되고,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장기 투자 철학을 하고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고요. 이게 저점입니다, 이게 고점입니다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와 같이 비슷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투자하는 거가 건전하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의 수준의 유튜버인 거지, 제가 무슨 전문가스러운 사람인 마냥 이렇다 저렇다 뭐 급등이 나올 거다, 뇌피셜은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은 있고 감각이 있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믿고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매번 말씀드려요. 절대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자고 찍는 유튜버니까, 그리고 같이 한올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향후에 어떤 게 남아있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같이 공부도 하고 추측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하는 유튜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 오늘도 공매도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오늘자입니다. 8월 26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8월 26일 이 부분이 오늘자 공매도량인데요. 전체 83,000주가량의 공매도가 됐고, 오늘 거래량이 74만 주니까 또 83,000주 가까이 공매도가 된 거면 또 10% 이상의 공매도가 또 나온 거거든요. 그 중에 업틱룰 적용해서 공매도를 때린 건 19,700주 가까이 되고요. 업틱룰 예외 물량이 63,000여 주가량으로 업틱룰 예외 물량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업틱룰 예외 물량은 내가 공매도를 때리는데 저 위에다 걸어놓고 공매도를 때려야 업틱룰이 적용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밑에 있는 매수 대기 물량에다가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게 업틱룰 예외 물량이거든요. 업틱룰 예외 물량이 많은 건 뭘까요?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ETF 지수가 안 맞거나, 한올만 계속 올라서, 한올만 계속 오르면 안 되는데 한올만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지수와 뭔가 한올 간에 괴리가 있든지, 아니면 뭐 선물 가격과 한올 선물 가격과 뭔가의 괴리가 있든지, 아무튼 뭔가 그 괴리가 발생을 해서 현물이 계속 오르니까 뭔가 매도를 해서 찍어 눌러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업틱룰 예외 물량으로 찍어 내린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는 얘기라고 저는 좀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업틱룰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입니다. 비정상적인 공매도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해주자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 게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사람들이 계속 팔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업틱룰을 적용해서 정상적인 공매도로 때리겠죠. 그렇죠? 업틱룰을 적용해서 정상적인 공매도를 때려놔도 사람들이 팔 거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팔 거기 때문에 공매도로 때려놓으면 됩니다. 때려놓고 빠지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업틱룰 예외 물량이 많은 건 뭐예요? 사람들이 업틱룰 적용해서 위에다가 걸어놓으면 다 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지수든, 바이오 지수든, 한올이 포함된 어떤 ETF 지수든, 그런 지수들이 이게 다른 바이오주 종목들은 떨어지는데 한올만 오르니까 뭔가 시장에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업틱룰 예외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올이 올라갈 것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올 주식을 파신 분들은 이런지도 모르고, 알면은 힘인데 모르면 독이에요. 이런지 모르고 업틱룰 예외 물량들이 찍어 누르는 걸 주식창으로 봤을 때는, 와, 이거 엄청 찍어 누르네, 역시 저항선이야, 난 저항선 부딪혀서 지금 찍어 누르는 거야, 이거 좀 조정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고 던지신 분들 많았겠죠. 오늘 12만여 주가량의 개인중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그 기계적인 프로그램의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나왔을 뿐인데,
업틱룰 예외는 사실 뭐 어떤 지수와의 편차나 선물 가격 간의 괴리 뭐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찍어내리는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찍어내리는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로 매도 물량인 줄 알고 개인들은 그냥 호가창에다가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들한테는 참 알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왜 그런지도 보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업틱룰 예외 물량의 매도 물량도 63,390주, 오늘, 어제는 6827주. 이 물량들이 업틱룰 예외 물량이어도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얘네도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다시 사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안 친 게 아니고, 예외라 그래서 공매도를 안 친 게 아니고 이것도 공매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다시 사놔야 돼요. 사서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오의 투심이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한올만 올랐죠. SK바이오팜도 오늘 라이센스인 하나를 하면서 오늘 좀 급등을 해줬고, G2G 바이오도 좀 많이 올랐네요. 다른 종목들 뭐 루닛, D&D 파마텍 0.1% 상승, 리가켄 바이오 1.7% 하락, 알테오젠 0.9% 상승, ABL 바이오 0.2% 상승, 0.2% 하락, 펩트론 0.5% 상승, 삼천당제약 0.1% 상승, 올릭스 0.9% 하락, 그 다음에 셀트리온 2.4%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0.6% 상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등락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 하늘만 좀 4% 가까이 좀 올랐고, 공매도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뭐 매번 수급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왜 한올을 사려고 하고 공매도를 때림에도 이렇게 4%나 오르고 업틱룰 예외 물량으로 누를 수밖에 없게끔 한올의 매수세가 이렇게 몰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이뮤노반트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뮤노반트 다 쳐다보고 있고, 아제넥스 시가총액 최근에 1,000달러를 넘어서 지금 88조 원 가까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조 다 됐어요, 이제. 경쟁사 아제넥스는 시가총액이 90조입니다, 여러분들. MG, 증증근무력증 환자와 CIDP 환자를 약을 투약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두 개의 질환의 환자들을 투약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가총액이 80조 원이 됐어요. 물론 다른 임상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FcRN에 대한 확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뮤노반트도 FcRN 확장성이 없나요? 이뮤노반트도 확장성은 있죠. 그러면 확장성 면에서는 이뮤노반트도 인정받고 아제넥스도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두 개의 가정을 동일하게 설정해놓고 나면 나중에 차이점은, 이뮤노반트가 12조 5천억 원이고 아제넥스가 88조 원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제넥스는 MG와 CIDP 약을 팔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기업이고, 이뮤노반트는 아직 임상 단계 물질이고 불확실성이 있고 이게 정령 성공을 할까라는 의문심이 시장에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아직 상업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가치를 인정받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역전되는 순간이 언제가 될까요? 역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역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제넥스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모멘텀은 뭘까요? 그렇죠. 내년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임상 성공, 긍정적인 효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MG와 CIDP 환자들의 수배 이 환자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레이브스병이기 때문에 MG와 CIDP의 대상 환자 수에서 아제넥스가 지금 투약한 환자 수는 한 4만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그레이브스병의 대상 환자 수는 33만 명입니다. 약이 출시되자마자 33만 명을 다 투약하진 않을 거예요. 아제넥스도 MG 중증고무력증이랑 CIDP 4만 명 투약되는데 지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걸렸습니다. 2025년 기준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햇수로는 5년 걸렸고 연차로는 5년 차고 이제 거의 4년 가까이 진행이 됐거든요. 4년에서 5년 만에 지금 4만 명 가까이 투약이 됐어요.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제가 없어요. MG 중증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여러 가지 기전으로 있고 FcRn 아제넥스가 또 하나 출시가 된 건데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가 없어진 지가 지금 7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출시를 하면 초기 투약 속도가 조금 MG나 CIDP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왜요? 환자들의 언맷 니즈가 높아서. 환자들의 언맷 니즈가 높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도 자꾸 재발을 하고 컨트롤이 안 되면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뭐 심장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치료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맷 니즈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최초로 치료되는 치료제가 나오면 환자들의 언맷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빠르게 보급될 수 있고, 아마도 MG나 CIDP처럼 아제넥스가 4년 동안 걸렸던 환자 수를 이뮤노반트는 조금 더 3년이든 2년 반이든 1년, 2년 만에 4만 명을 투약한다고 생각하기엔 조금 빠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생각보는 거의 금방금방 투약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천천히 투약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대상 수가 3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서만요. 유럽은 또 따로입니다. 아시아권 또 따로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루어진다면 속도가 상당히 붙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허가를 받고 유럽에서 나중에 허가를 받더라도, 그 시간텀을 두더라도 나중에 33만 명이라는 대상 환자에서 이뮤노반트가 약 5에서 10% 정도의 시장만 가져가더라도 어마어마한 환자군을 가져가는 거고요. 10%만 가져가도 3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제넥스가 지금 환자 투약 4만 명하고 80조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럼 이뮤노반트도 3만 명 투약하면 70조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절, 2분의 1, 4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뮤노반트가 60조만 가져도 70조만 가져도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은 30조 아니면 25조에 30조 가까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8배, 10배 늘어나야 정상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내년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펼쳐질 미래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버티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고요. 환자 투약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뮤노반트가 예측한 환자 수 33만 명이 정말 맞나? 거기에 대한 오차,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약들이 나올 텐데 경쟁약들의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뮤노반트가 가져갈 시장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뮤노반트가 나중에 지금보다 10배 더 가야 된대, 너구리가 그러는데 10배 더 가야 된대 하고, 야 그러면 인생 올인이지 하고 올인할 건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모든 게 다 충족했을 때의 기대감이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캄다운 하셔야 됩니다. 항상 투자할 때는 리스크도 있지, 항상 캄다운, 아닐 수도 있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고 위험한 거잖아요. 캄다운 하시고 꾸준하게 내가 오래 5년, 10년 한올과 이뮤노반트가 성장하는 걸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돈으로, 여윳돈으로 3년, 5년, 10년간 나는 이건 묵혀놓을 돈이다, 또는 난 노후 대비로 쓸 돈이지 이거를 내가 당장 찾아 쓰진 않겠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일부 주식을 좀 팔더라도 최대한 남겨두길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오케이 비투다 몰빵 해서 하면 이제 버틸 돈도 못 버팁니다. 그레이브스병 발표 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브스병 발표 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가가 한 12만원, 13만원 갔다고 쳐보죠. 뭐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12만원, 13만원 갔다고 쳐보면, 에게 나 몰빵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먹었네, 에이 빨리 먹고 나와야겠다, 빚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요. 그럼 그때부터 20만원, 25만원, 30만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윳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이 계속 불어날 텐데, B2 때문에 갚아야 되시는 분들은 그것만 먹고 나오면 나중에 충분히 불어날 수 있는 시간에 투자를 못하고 도망가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항상 투자하시는 게 좋고, 꼭 한올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한번 같이 열심히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게 공매도 얘기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업틱롤 예외 물량이 많다는 게 사실, 예외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공매도는 아니에요.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준 예외거든요. 정상적인 공매도는 업틱룰 적용이죠. 업틱룰 적용 물량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8월 18일, 19일, 20, 21일, 22일, 23, 아니다. 8월 18일부터 보죠. 8월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이렇게 갈수록 업틱룰 적용 물량은 대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8월 18일부터는 8월 19일에 잠깐 많아지긴 했지만 8월 20일부터 5만여 주로 줄어들더니 8월 24일에 3만여 주가량으로 줄어들고 8월 25일 어제는 2만 8천 주, 오늘은 1만 9천 주. 업틱룰 적용 물량은 대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 주가가 하락할 거야 라고 베팅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그게 왜 8월 18일부터였을까? 8월 18일 날의 주가를 보시면 8월 18일 날의 주가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거든요. 8월 18일 날의 주가가 이제 막 6만원대를 통과를 하고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때냐면 38,000원 저점을 찍었던 주가가 반도체 수급 쏠림으로 38,000원의 저점을 찍었던 주가가 6만원대까지 한 방에 올라왔어요. 한올이. 그러니까 이쯤 올라왔으면 사람들이 6만원? 6만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저항선도 있고 심리적인 저항선 6만원이라는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떨어질 수도 있지? 공매도 좀 때려볼까 하고 8월 18일부터 때린 게 아닐까. 안 떨어지니까 8월 19일에 공매도 더 쳤죠?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8월 20일에 공매도 좀 덜 쳤죠? 그러니까 8월 20일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때 63,000원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21일에 공매도 한번 더 때리니까 확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8월 24일, 25일, 26일 공매도가 점점 줄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업틱룰을 적용하고 있는 공매도. 업틱룰을 적용하고 있는 공매도는 이 주가는 하락할 거야 라고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거든요. 이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조정을 하고 있긴 한데 기간 조정, 매수세가 너무 세구나. 업틱룰 예외 물량이 지금 나오는 건 무슨 이유라고요? 뭔가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괴리차가 발생을 했거나 어떤 ETF 지수에서 뭔가 한올 때문에 ETF 지수가 너무 올라버려서 한올의 주가를 낮춰야 ETF 지수가 가격 괴리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찍어 누른 물량, 업틱룰 예외가 이거는 하락에 베팅한 게 아니고 그 지수 간의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때리고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틱룰 예외 물량은 이건 하락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락할 거야 하고 업틱룰 예외로 때리면 이거는 원칙 위반입니다. 이건 원칙 위반이에요.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업틱룰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공매도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공매도량이 지금 8월 18일부터 8월 14일에 17,000여 주 가까이 되던 공매도 물량이 8월 18일부터 8만 주, 9만 주, 6만 주, 5만 주, 6만 주, 8만 주, 8만 주. 그 전에는 10,000주 가까이밖에 안 되던 게 8만 주, 9만 주, 10만 주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공매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주가 가격대는 안 떨어졌죠? 그러다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업틱룰 적용 공매도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업틱룰 예외 공매도는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를 하락으로 베팅하고 있는 업틱룰 적용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업틱룰 예외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공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업틱룰 적용이 줄어드니까 공매도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공매도 자체는 늘어났다. 그 말은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갚아야 될 물량들이 분명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쇼스퀴즈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 바이오 주식이 그 수급이 몰리는 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바이오로 몰리는 날, 그날 쇼스퀴즈가 아마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 결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지금 당장에 63,000원에 야 쇼스퀴즈 온데 7만원 찍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사놓자 라고 샀다가는 얼토당토 않는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질 수도 있고요. 연기금이 느닷없이 다 던질 수도 있고, 다 던지진 않겠지만 연기금이 느닷없이 대량 매도를 그날 할 수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렇게 개인들이 자금이 쏟아지면 개인들한테 자금을 다 넘긴답시고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최근에 투신들도 많이 샀고 사모펀드도 많이 샀거든요. 급등하면 투신이나 사모펀드도 팔 거예요.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분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은 제가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빵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급등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급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주식시장을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저는 급등이 나와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 게 저는 장기 투자니까 급등 나오면 올라가서 좋고요. 급등 안 나오면 떨어지면은 또 모을 수 있어서 좋고요. 뭐 보합이어도 좋아요. 기다리면 되니까. 네,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너가 사래매, 너가 급등 나온다며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저는 모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렸고, 내일 또 장을 지켜봐야죠. 내일은 또 바이오주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미국 바이오와의 괴리를 언제 축소를 할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 이뮤노반트는 지금 0.7% 가까이 조정을 좀 보이곤 있는데, 뭐 조정도 아니죠. 지금 거의 그 신고가에서 계속 놀면서 조정하고 올라오고 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저녁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파이어님 슈퍼땡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댓글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